이번 시간에는 평면 도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평면 도형. 우리가 보통 다각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반을 다, 각이 많다. 각형. 영어로는 폴리곤합니다. 폴리 하면은 복수를 얘기해요. 여러 각이 있는 평면 도형. 여기 뭐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원의 조각, 타원, 여기 이렇게 나온 도형, 육각형, 오각형에서 다 평면에 그려지는 어떤 형체를 다 평면 도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각형을 주로 다뤄요. 근데 원은 몇 각형입니까? 물어보면 원은 사실은 각이 무한대로 많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은 그래서 이제 좀 특수하게 다루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각이 있는 다각형을 주로 다룹니다. 다각형.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N각형 하면은 선분의 개수가 N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정따가 붙으면은 N개의 선분과 내각이 모두 같아. N개가.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는 같지만 내각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정사각형이 아니다. 직사각형은 내각은 모두 같아. 다 90도인데 변이 달라요. 그래서 정다각형이 아니에요. 같은 정N각형은 닮거나 합동이야. 성질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대각선의 수는 n이 이제 사각형이면 4를 집어넣으면 돼요. 오각형이면 5를 집어넣고, 육각형이면 6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n에다가 그 각형을 집어넣고 n에서 3을 뺀 것을 반으로 나눠요. 그럼 이것이 대각선의 수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오각형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5를 집어넣으면은 5에서 3 빼면 어떻게 돼?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요. 그러면 10이 돼. 2 곱하기 5 하면 10이 되고 그걸 반으로 나누면 이제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편의 그림처럼 오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의 수가 이게 별처럼 5개가 생겨요. 대각선의 수. 그래서 요 n이라는 것은 각형의 n각형의 n자를 집어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삼각형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삼각형인 경우는 여기 3 빼기 3 하면 0이 되잖아요.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어.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어. 삼각형이 대각선 수가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빼기 3은 사실 삼각형을 0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시작점으로 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내각과 외각을 합하면 180도가 돼요. 여기 왼편의 그림처럼 오각형의 내각은 이렇게 되잖아요. 외각을 합하면 항상 180도가 되죠. n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n 빼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에서 3 빼기 2 하면 180도가 되죠. 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180 곱하기 4 빼기 2에서 하면은 360이 돼요. 오각형은 180에서 5 빼기 2 하면은 540도가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 정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요것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내각의 합이니까 이걸 n으로 나누면 되겠죠. n각형이니까. 그럼 이것이 하나의 각, 정N각형이 하나의 각의 크기가 되죠. 다각형의 모든 외곽의 합은 360도예요. 그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백각형이든 요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예요. 정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외곽이 360이니까 정N각형은 n으로 나누면 돼. 그럼 사각형 같으면 어떻게 돼? 이게 n이 4라면은 4구 36에서 90도가 되겠죠. 3이면은 3을 집어넣고 5는 5를 집어넣고 100이면 100을 집어넣는다. 십각형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을 집어넣으면 36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평면 도형에 대한 중요한 공식들을 한 군데 모아놨으니까 아, 머릿속에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물론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증명은 일부러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봅시다. 원은 이제 둥글 원자예요. 이게 원, 둥글 원자, 서클 이렇게 부르죠. 호는 이제 여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호자가 활호자예요. 활.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아크는 이렇게 쉰 걸 얘기. 원의 한 부분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렇게 호. 호는 뭐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거의 한 바퀴 둘을 수도 있어요. 다 이제 활처럼 휘었다고 해서 호라고 불러요. 현이라는 것은 이게 활시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현이라는 것은 이건데 이렇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현이라고 이렇게 활골이라고도 해요. 할서는 이제 할자가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처럼 할서는 여기 있는데 원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잘라. 할선, 자르는 선. 지름은 이제 다이아미터 해가지고 큰 D자로 보통 표시하는데 요 중심을 지나는 요 선 이렇게 지름이라고. 지름. 요 지름의 반을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은 레이디어스 해가지고 보통 R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원주율은 뭐냐? 원주. 한 바퀴 돌 때 하는 율인데 요 지름과 요 둘레의 관계. 요 둘레는 지름의 몇 배일까? 그렇게 질문을 해. 그러면은 원의 둘레를 이제 페리미터 이렇게 하는데 그 둘레는 이 지름의 3.141592 이렇게 무리수로 계속 나가는 요 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불러요. 이게 기가 막히죠? 무수히 나가 이렇게. 요 둘레는 지름의 3.14 이렇게 몇 배 이렇게 돼요. 뭐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어. 원이 작든 크든 항상 일정하게 이런 비율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원주의 이제 원의 성질을 몇 가지 보면은 원주, 둘레주를 얘기해. 주의할 때 주. 서컴피어런스 이렇게 하는데 요 반지름으로 표시하면은 2파이 r 이렇게. 파이는 아까 요 파이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어. 원을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반지름의 2배 하면은 지름이 되니까 이게 지름의 파이배를 하면 항상 둘레가 돼요. 이렇게.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하면 돼. 이걸 이제 지름으로 표시하면 요 r은 이제 그 r의 2배가 이 d니까 이걸 이제 4분의 파이 d 자승하고 같아요. 호의 길이는 이걸 호라고 했으니까 호는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하면 이제 요 각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 요 길이가 차지하는 요 각도가 각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여기 L자예요.
원주 전체 원주의 360도, 여기 도가 이제 일부러 표시 안 했어요.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있죠. 360도 중에 한 바퀴 빙 돌면 360도 중에 요것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차지한 비율 곱하면 돼. 전체가 360도인데 호가 차지하는 중심각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전체 둘레가 2파이 r인데 360도분의 30도면 30도, 이렇게 50도면 50도, 100도면 100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호의 길이가 계산이 돼요. A, B의 호의 길이. 뭐 더 넓을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지만은 이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부채꼴의 넓이 A도 똑같아요. 전체 면적 중에서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가 되냐. 그것을 곱하면 돼. 전체 면적은 파이 r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360도분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 요 면적, 중심각이 전체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그걸 곱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더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 파이 r에다가 이게 파이 r 자승이잖아요. 파이 r 자승. 그럼 이 파이 r에다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한 거야. 2분의 r을 곱하면은 결국은 파이 r 자승이잖아.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한 파이 r 자승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장난을 칩니까?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지. 여기 이 파이 r하고 중심각하고 하면 이거 L이잖아요. L. 이 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꼴의 요 면적은 이렇게 호의 길이 L과 반지름 R로 표시할 수 없을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요 공식을 이렇게 조작을 한 거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곱한 것을 반을 하면은 요 부채꼴의 넓이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혹시 호의 길이가 주어졌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주어지면은 굳이 뭐 이렇게 뭐 중심각 이런 거 뭐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r 곱하기 l하고 반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요 공식도 꽤 쓸만한 공식이죠. 그리고 도형의 넓이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웹을 찾아보다가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복사를 해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도형의 넓이 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아는 것은 또 이렇게 기억을 해보 이거였었지 하고 모르는 것은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이 올린 거라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이렇게 토를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그것도 참고로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트라이앵글. 트라이는 3이라는 뜻이죠. 앵글이 3개 있는 것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에요. 잘 알듯이 에리아, 면적은 B가 베이스라고 해요. 밑변을 베이스라고. H는 하이트. 우리가 이제 BH야 많이 용어를 쓰잖아요. 밑변 곱하기 하이트. 오늘 영어로 베이스, 하이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주로 B하고 H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B는 밑변이고 높이는 하이트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면적이 되죠. 렉탱글은 이제 렉트는 이제 강직하다 아니면 직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직사각형은 잘 알듯이 면적은 밑변 여기 위드스라고 돼 있네요. 폭하고 랭스 여기 이제 폭이 있죠. W 여기는 이제 랭스 길이 폭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밑변 높이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위드스, 랭스 이런 용어를 썼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은 폭 곱하기 길이 이렇게 곱하면 되죠. 스퀘어는 이제 정사각형을 얘기해요. 여기가 똑같아. 스퀘어가 돼. 한 변이 a라면은 이것은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a를 두 번 곱하니까 a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것은 또 사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표현이 다양해요. 이 사람들도. 패럴렐로그램 하면은 평행사 변형을 패럴렐 하면 평행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베이스 하이트 이렇게 돼 있죠. 밑변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 하면은 이곳이 얼마나 기울었든 상관없이 면적이 돼요. 그 다음에 롬버스 마른 목구리를 얘기해요. 마른 목구리는 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D1, D2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D1, D2 are the diagonals 이렇게 돼요. 다이아고날 하면은 대각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면적은 두 대각선을 곱한 것을 반으로 나눈 것이 이 마른 목굴의 그 면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트래프조이드는 여기 밑변 더하기 윗변 밑변 더하기 윗변을 반으로 나눈 것을 에다가 높이를 곱해 h를 곱하면은 반으로 나눈 것. 이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는 내 반은 밑변과 높이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 평균의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롱 베이스 긴 밑변, 숏 베이스 짧은 밑변 이렇게 했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 그다음에 이제 카이트라고 되는 카이트는 연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연 모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 모양, 이렇게 연 모양.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대각선을 곱한 것의 반 이렇게 돼요. 이게 다이아고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펜타곤 정오각형은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 용어가 이제 페리미터 둘레 에포섬 이렇게 에포섬이라는 거 참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변심거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에포섬 이렇게 변심. 이게 변과 중심의 거리 이렇게 요 거리. 거리니까 수직이 되죠. 항상 수직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직선. 그리고 페리미터는 둘레예요. 둘레. 다각형의 둘레. 페리미터는 오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5예요. 5를 곱하는 전체.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5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5개를 만들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응? 그럼 이런 것이 5개 있어. 5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5개.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전체 둘레 다섯을 곱해라 그런 얘기. 원래는 여기 2분의 1 여기가 이제 A라면은 여기가 B라면은 A 곱하기 B를 2분의 1로 나눈 걸 5배를 해잖아요. A 곱하기 B를 2분의 1로 나눈 것을 곱하기 5을 해. 5을 하다 보니까 B가 5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B가 5개 있는 것 같으니까 B의 5배면 요 둘레하고 똑같네. 그래서 페리미터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만든 사람도 사실은 요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것을 5배 해라. 그럼 더 편했을 텐데 조금 장난기가 있는지 전체 둘레를 이렇게 둘레라는 그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오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육각형은 여기 이제 여기 한 변을 알아. 한 변의 길이가 a라면은 여기 좀 이제 루트가 나오고 그러는데 요것은 이제 이렇게 공식으로 돼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다 보면은 이 정삼각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높이를 하다 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루트 3이라는 글자가 저기 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a일 때는 이렇게 된다.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신경은 쓰지 마시고 대신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그 도형들을 이렇게 면적을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x의 값은 뭐냐? 여기 x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삼각형에 이제 적당한 데 이렇게 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이 x의 값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a, b 여기는 b하고 d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삼각형의 내각은 합은 180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다 더한 거 이거 c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면 a, b, c, d 다 더하면 180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그 밑에 있는 것도 삼각형이야. 밑에 있는 것도 이것도 삼각형이니까 x 더하기 여기는 쪼개진 거 d하고 2를 더하면은 이것도 180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는 a, b, c라는 걸 알아. 왜? D하고 여기는 있잖아요. D하고 E. 그럼 X는 요 A, B, C하고 같아야 되죠. 이렇게. 이것이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D하고 E는 여기 이것도 180, 이것도 180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은 X는 A, B,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X는 요거 여기에 있는 A하고 B 요거 조금 쪼가리하고 요거 이렇게 나눈 B하고 여기 2 요 값을 더하면은 C죠 이게 C. 요 값을 더하면 X가 돼요. 이게 A, B, C를 더하면은 X가 된다.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건 꼭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 별 모양이 있어요. 별 모양이 있는데 별에 이제 요 꼭지 지점 있잖아요. A, B, C, D, E. 이 5개의 각의 합은 얼마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이렇게 놨는데 어, 이런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럼 x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외곽이잖아. 어떤 삼각형의 외곽이냐? 이 삼각형의 외곽이야. 그렇죠?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쭉 나가서 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삼각형의 외곽이 된다. 외곽. 바깥쪽 각이 돼. 그 외곽은 항상 접한각, 요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잖아요. 이게 2 플러스 C야. 그러니까 X는 C 플러스 2라는 이것이 외곽의 특성상 X는 C하고 2의 합이 되죠. 근데 Y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바로 전 문제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점을 해서 요 안에 또 삼각형을 또 만들었을 때 요 y는 요 각은 요각 요각 쪼가리 난 각 A, D, E의 합이라는 것을 지난번 문제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y는 A, B, D가 돼. A, B, D의 합이 돼. 요 각은. 그러면 이제 x, y를 도해봐. x, y를 도하니까 결국은 A, B, C, D, E가 다 이렇게 도한 거하고 똑같아. 근데 x와 y를 도하니까 이렇게 평각이 된단 말이야. 180도가 되죠.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다섯 꼭지 각을 더한 것은 180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지난번 문제, 지난 1번 문제를 모르면은 풀기 힘든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빈 곳을 채우시오 했는데 이것의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내각의 합의 요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을 알아. 근데 삼각형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삼각형의 수가 하나야. 원래 여기가 빈 곳인데 180도 맞죠? 사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 그럼 하나씩 180도니까 180도니까 180도가 두 개니까 360도가 돼. 이것이 사실 빈 곳인데 답을 미리 써놓은 거예요. 오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니까 삼각형이 세 개가 생겨. 삼각형이 세 개가 생기고 하나당 180도니까 3 곱하기 180하면 540. 육각형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 근데 이제 하나당 180이니까 육각형은 4 곱하기 180에서 720도가. 그럼 보세요. 삼각형이 1, 삼각형이 하나, 사각형은 2개, 오각형은 3개, 육각형은 4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n각형은 n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n 빼기 2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n각형은 삼각형이 n 빼기 2 개만큼 생기는구나. 거기다가 180을 곱하면 내각의 총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도 x를 구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x가 요렇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곽의 합은 다 어떤 각형이든지 간에 360도라는 걸 알아. 보니까 여기 외곽이 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외곽이네. 그러면은 이 외곽을 다 도하면은 x를 해서 다 도하면은 36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방정식을 세운 것이 이거예요. 그럼 360도인데 요것을 다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지. 이쪽으로. x 더하기 89 더하기 120 더하기 115는 360인데 그것이 89 더하기 120 더하기 115는 요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다 옮긴 거. 그래서 360에서 빼니까 360은 이제 외곽의 합이니까 거기서 빼니까 36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그림인데 이 x는 여기에 있어요. 야, 근데 이것은 외곽으로 구할까? 아니면 내각으로 구할까?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서 외곽을 만들든지 이렇게 외곽으로 구할 수도 있고 내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100이 주어지고 여기 내각이 주어진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각으로 구하자. 그럼 여기를 구해. 이렇게 여기를 구하니까 여기가 105도야. 내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거 80이니까 여기는 100도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 이걸 모르겠네. 그럼 A라고 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이 내각의 합은 540도잖아. 그럼 A를 구하자. 그러면 이제 540에서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걸 뺀 거지. 이렇게. 빼니까 A는 140도네. A가 140이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것을 180도니까 180도에서 140을 빼면 X는 4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X는 180 빼기 40이. 그래서 이제 요 두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건 내각을 통해서 구할까? 외곽을 통해서 구할까? 그런 것을 이제 어느 것이 쉬울까 좀 생각을 하다가 한 방향을 결정하고 자꾸 이렇게 모르는 걸 찾아가야 돼. 빈 곳을 자꾸 채워 넣다 보면은 결국 이게 답이 나와요. 각을 구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문제인데 여기 한번 봐요. 12파이, 파이는 3.14, 요 파이죠, 파이. 그걸 파이의 12배가 되는 끈으로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을 만들 때 면적이 가장 큰 도형은 뭘까? 이게 요 둘레의 길이가 다 12파이야. 이것도 12파이, 이것도 12파이, 이것도 12파이. 근데 어느 경우가 면적이 가장 클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정삼각형인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4파이, 여기가 4파이, 예? 다 4파이, 4파이, 4파이니까 12파이가 되죠. 4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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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파이 하면 12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면 여기 4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2파이, 2파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 반으로 나눕니까? 높이 구하려고 나눈 거예요.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는데 높이를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2 루트 3 파이가 돼요. 여기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면적을 구해. 그러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정삼각형은 한 변이 4파이가 되는데 면적은 구하면 8 루트 3 파이 제곱 나누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68.3093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냐? 정사각형은 이제 12파이를 4개로 나누면 되니까 하나가 여기도 3파이, 여기도 3파이, 3파이 하면 12파이가 되죠.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3, 4은 9 해서 이제 9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정사각형은 한 변은 3파이고 면적은 9파이 제곱 이렇게 88.7364 이렇게 돼요. 원은 어떻게 되냐? 원의 둘레도 12파이야. 이거 12파이인데 둘레는 이제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이 12파이가 돼. 그러면 R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2파이로 이렇게 나누면 R은 6이 돼. 근데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 R이 6이니까 36파이가 되겠죠. 36파이는 이렇게 113.04 이렇게 돼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원이 면적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둘레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둘레를 가지고 작형을 만들 때 원이 가장 면적이 넓은 도형이에요. 여기 이제 정오각형은 빠졌지만 정오각형이면은 이것은 정사각형보다 커요. 이렇게 정삼각형은 정사각형보다 작고 정오각형은 정사각형보다 크고 정육각형은 어? 정오각형보다 크고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예? 하다 보면 원이 제일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여기 평면도형을 봤는데 우리 평면도형과 변과 대각선의 관계가 이해가 됐나요? 원은 몇 각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무한대각형이라고 했죠.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